결혼할 때 서울권 전셋집 양가 지원 조금씩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지원을 더 받았어요. 그 외에 결혼 비용은 저희가 모은 돈에서 했고 예단 예물 모두 생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 시댁의 고집이 좀 세셔서 제 결혼 로맨스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 맞춰드렸어요. 반지며 한복이며 제 스타일로 한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정도로요. 그래도 아들만 둘이셔서 딸같은 며느리가 되어 드리자는 마음, 그리고는 첫 시작 도와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같이 식사를 했고요. 취미로 캠핑하시는 시아버지 같이 캠핑 가자고 하셔서 저희 부부도 캠핑에 입문하여 같이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 골프를 좋아하셔서 모시고 라운딩을 다녀오고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스크린 게임도 하고요. 경기도에 작은 땅이 있으신데 주말 농장처럼 밭을 읽어 놓으셨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오전부터 저녁까지 밭일을 도와드렸고요. 어머님 외모 관리 관심이 많으셔서 같이 네일아트도 가고 피부과도 몇 번 모시고 갔네요. 사실 주말에 저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일부러 시간 내서 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시댁의 갑질이었습니다. 작년 둘째 아들 장가 보내시고 갑자기 달라졌어요. 대놓고 며느리 도리에 대해서 많이 운운하시고 집에 오는 걸 강요하십니다. 올해 신정 1월 1일에 단톡방에 어머님께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신정엔 당신들 일정이 있으니 인사 오지 말고 대신 구정 설날 당일은 아침 일찍에 와서 밤까지 있다가 갈 생각을 하라는 글이었습니다. 협박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요. 저는 친정이 4시간 거리 지방이라 오후엔 출발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더니 연휴가 기니까 친정은 그 다음날에 가거나 당일 밤에 출발하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밤에 출발을 해서 친정에 도착하면 새벽일 텐데 거기에 더 못해서 정명절 당일에 친정 가야겠으면 앞으로 무조건 전날에 와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시댁에서 하루 자야 한다. 오케이 이러시더군요. 참고로 시댁과는 차로 50분 거리입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도 없는데 며느리들이 전날 와서 전도 굽고 요리를 해야 그게 명절 재미래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미인가요? 당신들은 큰 집에 명절 당일 오후에 가셔서 인사만 하고 오시고 음식도 안 하시면서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자고 가라면서 둘째 아들네는 전날 왔다가 집에 돌아갔다가 설날 당일 오전 다시 오라셨어요. 둘째네가 그건 너무 번거롭다고 그냥 당일 오전에 가겠다고 하니 그럼 저희 첫째네는 전날 오래요. 다음날 장거리 운전 피곤하니까 그럼 자고 가라네요. 남편도 불합리하다 생각했는지 시댁에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엄마가 명절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며느리도 부모가 있는데 명절에 친정에 가야 하지 않겠어?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엄마가 자식들이랑 같이 있고 싶은 만큼 장모님도 그럴 거잖아. 그리고 둘째네와 우리 동등하게 대해줘. 엄마가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똑같이 요구해야지. 왜 우리한테만 늘 더 요구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해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는 속으로 남편 최고를 외쳤네요. 아무튼 그랬더니 시어머니 말씀이 그럼 매년 설날 오전에 무조건 와서 세배는 꼭 해라. 그 전통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네. 나도 며느리가 있는데 명절에 그런 전통은 누리고 싶다. 그리고 며느리들 전날에 와서 음식 안 할 거면 당일 오전에 집에서 각자 자신 있는 걸로 해와라 하시더군요. 무튼 여차여차 그렇게 하자고 타협하고 이번 설에 오전 일찍 가서 세배 드렸습니다. 세뱃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용돈 기대도 안 해요.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며느리 생일이라고 용돈이나 선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매달 용돈 드리고 명절 생일 어버이날 다 용돈 챙겨드리는데 에휴 기대를 말아야죠.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명절엔 음식하지 마시고 외식이나 배달 시켜 먹자고 했는데 약간 귓등으로 들으셨고요. 그렇게 오전에 세배를 하고 아침 점심까지 먹고 3시쯤 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무탈하게 잘 지나가나 했는데 오늘 시어머니가 또 단톡방에 폭탄을 날리셨습니다. 이번 명절 짧게 보고 가서 아쉬웠다. 다음엔 여유 있게 보자는 톡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추석 명절 연휴 기니까 연휴 마지막에 연차 써서 캠핑을 가자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혹 이번 명절 짧게 보는 게 아쉬우셨으면 다음 명절에 명절 당일 전날이나 다음날 혹은 전주에 길게 보는 방법도 있다고 좋게 말씀을 드렸대요. 명절 당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당일 고집 안 하시면 길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휴가 내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명절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연휴 이용해서 여행 다녀와도 괜찮은지도 여쭤봤습니다. 결론은 여행은 안 되고요. 가더라도 시댁 식구하고 같이 가야 하고 설, 추석 모두 명절 당일 시댁에 먼저 인사해야 한다네요.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하시네요. 남편이 그럼 저희는 앞으로 딱 도리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협박하지 말래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그런 명절 당일 오전에 인사만 하고 가겠다. 1년에 딱 4번만 보겠다. 설, 추석, 부모님 생신날에만 찾아뵙겠다. 밭일에 며느리 부르지 마라. 캠핑도 여행도 골프도 앞으로 같이 안 하겠다. 부르고 싶거든 아들들만 불러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속 시끄럽네요. 총대 매주는 남편 참 고맙고 예뻐요. 근데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부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요즘 시부모님들은 다 자식들 일정 상황 배려해 주시고 명절 당일 고집도 안 하시고 친정도 얼른 가라고 해주신다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재산도 없는 집인데 말이에요. 정말 둘째 며느리 생기신 후에 더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자주 못 뵙는 것도 아닌데 그러시네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꼭 식사도 하고 행사 때마다 늘 챙겨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 배려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에 더 잘 해드릴 텐데 잘해왔고 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통과 악습을 고집하시며 며느리들을 숨막히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 장가가고 갑자기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셨던 걸까요? 모든 걸 남편에게 띄우고 있지만 남편에게도 미안하네요. 시어머니 욕심 때문에 사이가 더 틀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소대로 좋은 마음으로 잘 찾아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씁쓸합니다. 후기.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글재주가 없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또 감사해요. 남편과 같이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어요. 남편 본인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어깨 뽕이 가득 들어갔고요. 저도 많이 공감해주시고 일침을 날려주신 분들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시모보다 시부가 사실 더 하세요. 그리고 주작 아니냐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아까운 시간 내에 정성스레 쓴 글이 그런 의심을 받다니요. MSG 한 숟가락도 첨가되지 않은 실화랍니다. 저도 이 현실이 가짜였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강제로 참여됐던 단톡방에서 전 나와버렸고요. 앞으로 명절에 오전 인사만 하고 나올 거고 명절 생일 외에 다른 집안 행사 참여 안 하려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그것만 꼭 지키라고 하시니 그것만 할 거예요. 오히려 평소에 잘하려고 했던 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 편해졌네요. 딩크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마음도 쏙 들어갔고요. 손주 절대 안 안겨드리고 싶네요. 손주 욕심도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남편 하나는 잘 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현명하고 강단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고민에 이렇게 시간 내에 달아주신 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며느리들 파이팅! 댓글. 남편이 알아서 부모님 막아주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시간을 잘해주면 고마운 거 절대 몰라요. 배려라곤 찾기 힘들고 억지 쓰죠. 못하는 거 빨리 못한다 하는 게 긴 결혼 생활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사연. 저희 딸에게 조카를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시모. 너무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딸 친정에 보내고 혼자 생각하다가 너무 화도 나고 시부모님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알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막상 글을 올리려니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은 올해 6살이에요. 저도 남편도 아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아이라 둘째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 딸만 잘 키우자는 생각입니다. 둘 다 아이 없이 살기로는 했었지만 막상 딸이 태어나니 아주 예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가 찾아와준 것에 대해 저도 남편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저희 딸 너무 예뻐해 주시고 주말에는 서로 봐주시겠다고 데려가시는데 시댁은 너무 틀리시네요. 남편은 6살 위인 형이 한 분 있고 아주버님은 저희보다 일찍 결혼하셔서 8살, 5살 아들이 둘입니다. 시부모님께는 8살 조카가 첫 손주이시고
또 시부모님이 옛날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들이시라 남자아이를 선호하시니 조카들을 더 예뻐하신다는 거 서운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제 딸 태어나기 전 남편이 시아버지께 딸 이름을 조카처럼 아버지가 지어주실 거냐고 물었다가 무슨 계집의 이름을 직접 지어줘야 하느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 출산하고 시아버지는 조리원에 오지도 않으셨고 제가 조리원 나온 후 딸 데리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까지 시아버지는 저희 딸 보러 오지도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조리원을 들리셨지만 식단에 미역국 나온 것 보시곤 세상 좋아졌다고 계집애 낳고 미역국을 다 먹는다 하셨습니다. 시댁 갈 때마다 저희 딸은 바닥에 앉아서 TV 보라 하시고 조카 둘만 소파에 데리고 앉으시는 모습에 화나서 딸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얘기를 듣고 시부모님께 결국 고함을 지르고 화낸 뒤에야 시어머니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손녀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하셔서 다시 시댁에 가기 시작을 했었어요. 전보다는 그래도 저희 딸 챙겨주시러 하시는 게 보여서 시부모님도 이제 노력을 해주시는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말에 시댁에 모이기로 해서 다들 모였었습니다. 시이모님들도 오셔서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셨고요. 저희 딸은 아직 6살이지만 저나 남편이 어른들께 돈을 받으면 방 안에 놔준 저금통에 넣는 거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딸이랑 딸 방에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저금통 안이 비어있더라고요. 시이모님들께 10,000원짜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전부터 아이가 저금한 동전들 밖에 없어서 딸이 잊어버렸구나 해서 딸한테 주말에 용돈 받은 건 저금통에 넣어야지 라고 하니까 딸이 그거 오빠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해서 차근차근 주말에 할머니들한테 받은 용돈이라고 설명하니까 딸이 그거 오빠, 조카에게 줬다고 하길래 그걸 왜 오빠 줬느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는 겁니다. 용돈 받은 거 봤을 때도 아이가 직접 저금통에 넣기를 바래서 제가 따로 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시이모님이 10,000원짜리 접으셔서 딸이 크로스를 메고 있던 가방에 직접 넣어주셨거든요. 용돈을 왜 조카에게 주라고 했는지 당황했었는데 딸이 그 다음 하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내가 용돈 받은 거는 다 오빠를 줘야 하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오빠를 다 줬어. 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카가 아프면 저희 딸이 오빠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라고 했다고 하고 저희 딸은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하셨다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6살밖에 안 된 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에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습니다. 밤에 딸을 재우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은 도저히 못하고 딸 좀 봐달라고만 해서 아침에 친정 엄마가 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 딸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 논란이 많아서 어차피 저는 일을 그만둔 상태이니 유치원을 보내지 말자고 남편이랑 상의를 했었어요. 놀이교사분들이 일주일에 3번씩 오시는 정도고 제가 집에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미리 그렇게 상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딸 유치원 갈 나이일 때 시부모님이 괜히 여자아이한테 교육비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그걸로 남편이 시아버지랑 크게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듣고 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너무 아이에게 미안하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엄마라는 제가 한심합니다. 딸이 어제 그 말을 하며 저에게 친할머니 집 안 가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속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 가면 오빠들 먹을 거 딸한테 치우라고도 했었다는데 이런 걸 저는 모르고 있었고 제가 몰랐던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게 충격이었네요. 남편은 출장을 가서 오늘 오후에 와서 일부러 딸은 친정에 보냈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딸이 있는 집에서 남편이랑 얘기를 할 상황도 아니어서 딸은 친정에 보냈고 오후에 남편을 픽업하러 공항에 가야 합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 기억이 남는 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상황이네요. 화나고 속상해서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이야기하고 많은 대화를 했네요.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딸아이 마음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군요.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분노를 해서 좀 진정을 시키고 남편 혼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시댁 방문하지 않겠다 말하고 돌아왔나봐요. 시어머니가 또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시긴 했는데 참 이제는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본인 아들이 영 끊는다는 거 무서우셨겠죠.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동안 차별에 제 딸과 조카도 많이 노출이 되어서
어떠한 사고를 하게 될지 우려가 되니 참고하시라고요. 참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우리 딸이 이런 취급을 받는지 그것도 집에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절대 연 이어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네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파요. 앞으로는 연 끊고 남편이 중간에서 모든 걸 차단해준다고 다짐을 받았네요. 같이 제 마음을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제 딸이 더 다치기 전에 지옥에서 구해낸 기분이네요. 댓글: 그거 오래갑니다. 님 딸이 형님네 아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데 취직할 때마다 형님네 복을 빼앗아 갔다며 비난할 거고요. 좋은 일 경사 있을 때도 형님네 아들 기죽을까봐 축하한단 말도 못 들을 겁니다. 6살짜리 애가 알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섭네요. 아이가 할머니 싫다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러면서 손녀 얼굴은 보고 살아야 한다고요? 나중에 제 수발들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손자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세요. 저라면 이번 기회에 발을 끊습니다. 뭘 해도 님 딸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잘하면 오빠들 복 빼앗았다고 욕먹고 못하면 계집년이 그깟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겠죠. 앞으로 더 응원할 테니 꼭 연 끊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